안녕하세요. 장우석 TV입니다. 2018년 12월 30일입니다. 앞으로 하루 남은 2018년도에 저희가 올해 프로젝트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께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시행을 많이 해봤지만은 2019년부터는 이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문의 요청을 받고 또 왔다 갔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은 이 한 사람의 궁금함이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들의 궁금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이슈로 문의하는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항상 그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좀 도움이 돼 드리고자 이제 이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0일이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2019년 1월부터 매주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가 컨텐츠를 작성을 해서 올려서 그 다음 주에 찾아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컨텐츠가 생기는 대로 틈틈이 길지 않은 컨텐츠로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항상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에 제 그 연락처 아이디가 있으니까 사진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사진 뭐 그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이디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갖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으로 갖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장우석 TV를 개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19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찾아뵙겠다는 인사와 다짐을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럼 다음 순서로는 이제 어떤 비디오를 담고 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비디오를 담을 것인가 하면은 이 비디오는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아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 때 저한테 문의 주시는 내용을 사무실에 오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빈번하게 오는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려드리면 빈번하게 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디오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자칫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미숙함을 많이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비디오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컨텐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컨텐츠로 작성이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지루한 내용이거나 뭐 제 오피스를 광고하는 내용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양한 곳에 있고 다양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저는 법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또 사뭇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는 또 이제 뭐 이런 어떤 사건 사고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컨텐츠의 75%까지는 아마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왔을 때에 알아두시면 적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한국 문화에서는 잘 알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25%는 뭐 일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게 비디오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 신문 기사를 통한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아티클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끌어갖고 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과연 이제 저 혼자 계속 이제 할 것이냐?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 저와 생각을 달리하지만 얘기를 하는 데에 방법을 같이 하는 분들을 함께 모아서 또 아규멘트는 아니지만은 논쟁은 아니지만은 논의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인이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제 얘기만 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패널 구성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떤 패널이 와서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은 이렇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항상 저길로 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시험 방송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의 토픽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받지 않고 싶은 편지라 하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광고 편지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법원에서 날라오는 편지,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편지,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무슨 일이길래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거지?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잠깐 나눌 얘기는 차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 대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고 당사자 말고 그 상대방이 한 달 정도 이후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분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형사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히어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날라오는 게 이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은 사람이 이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그 사이테이션을 보냅니다. 이 사이테이션은 우리가 스피딩 티켓을 받을 때에도 항상 그 경찰이 적어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낯선 거는 아니지만은 이 사이테이션을 사고 당시에는 서로 경찰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줄 수가 없었고,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신고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경찰이 차적 조회해서 이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우편으로 보냈을 때에는 받으면 어쨌든 놀래겠죠. 내가 왜 이게 한 달이 지난 건데 이게 왜? 하지만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테이션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인 프린트들이 많은데 그 코트 주소가 있고 어느 날 언제에 히어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히어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이테이션이 바로
criminal summons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검사하고 이 이슈한 경찰하고 모여서 그 매지스트리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어떤 probable cause가 있으니까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까 형사 차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듣고 그 매지스트리는 그러면 이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슈를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크리미널 차지가 기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이테이션 단계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사이테이션은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입니다. 형사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히어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거를 지금 판가름하는 거고요. 일명 show cause hearing. 제가 만약에 매지스트리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경찰과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A라는 인물을 이런 혐의로 입건을 해야 된다라고 기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내가 이 사람이 입건하도록 네 컴플레인을 내가 받아줘야 되느냐 이유를 대봐라라고 하는 이유에 show cause hearing이 됩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probable cause를 증명을 해야 되는 버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매지스트를 설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이테이션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내가 히어링에 요청을 하면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증거들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됩니다. 갖는 거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졌을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미국 헌법에 있어서 그 수정헌법 5조 5조에 있는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스스로의 기본 권리를 저버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 한국 법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어떤 유죄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좀 캥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건 맞지만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법원이라면은 그 묵비권을 충분히 행사해서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나를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끔 상대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때에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게 되는 거니까 민사적인 거하고 형사적인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쇼코즈 히어링에서도 내가 내 증거를 가져가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겠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러면 상대 검사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 검사와 경찰은 거기에 절대로 이 지금 사이테이션을 받은 분을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서부터 혐의를 찾아서 probable cause를 입증시켜 매지스트리로 하여금 크리미널 차지를 이슈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매지스트리 히어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은 매지스트리가 듣고 야 그래 심증은 간다만 이게 나에게 그런 어떤 75% 이상의 확증은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디스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미스가 되면은 아무 뭐 그
형사 기록 같은 건 남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게 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케이, 내가 네 말을 들으니 뭔가 좀 있구만. 내가 그 크리미널 차지 서먼스를 이슈할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디펜던트로 지목을 하고 출두를 하게 이제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레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레인먼트가 무슨 신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레인먼트 통해서 네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가끔 plea not guilty. 그래서 저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콧대 잡고 꽁꽁꽁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컨티뉴. 마지스트가 들었는데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상대방이 계속 상습적인 범법자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경미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 이거 컨티뉴 하자. 얘가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갖고 한번 트라이를 하자. 이렇게 또 홀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매지스트리의 권한도 상당히 막강한데요. 이런 걸 할 때 개인이 혼자 가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개인이 혼자 가셔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도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포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연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내 케이스의 그 약한 부분이 뭔지 아니면 강한 부분이 뭔지 내가 증거만 제출할 것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오늘의 이 사이테이션은 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분은 그때 당시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 보험사 교환하고 다 했는데 왜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느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레인 체인지 할 때 이분이 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사고를 유발시켜가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로 차지가 된 거지만은 이 상대방이 보험 클레임을 해서 거절이 됐는 게 아닌가. 인주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못 받는 것도 서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가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둘이 서로 서서 보험회사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뺑소니, 그 히트앤런이나 그 leave scene of property damage 그 조항에 적용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때 경찰을 부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꼭 사고가 나면은 보험사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접수를 좀 하시게끔 그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거를 안 해서 위에 같은 그런 어떤 사이테이션이 발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형사법원에서 기소를 판가름하는 이 쇼코즈 히어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 뒤에. 굉장히 신경 쓰이죠. 이때 이 연락을 했으면은 민사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경찰을 부르거나 즉 911 경찰을 부르거나 자기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를 접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은 다시 재구성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사고가 나갖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 운전자, 운전면허,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찍어두세요. 적어도 그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어뒀을 때 날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차량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되짚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 사이테이션이 날라오고 그 어떤 그 크리미널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안 하시면은 그대로 차지로 바뀌게 되고 크리미널 디펜던트로 나서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급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고 나면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911 해서 다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아무 조치 안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콜 기록을 보여줄 수가 있고, 전화했고 경찰이 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내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줬고 상대방이 아무 액션 안 취한 거고, 나는 내가 내 보험사에 연락을 해놓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떠난 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고 현장을 뜨는 뭐 이제 그런 법규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다음 토픽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이제 12월 30일 하루 남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사고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하기 전에는, 운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렇게 저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뇌인다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생각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차선을 바꿀 때에도 항상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차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지만은 그게 지금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아무튼 상대방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경찰이 오면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보험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경찰이 와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지만 경찰이 안 와서 경찰이 잘못된 조서를 꾸며서 또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지만 크리미널 사이테이션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좀 자기 권리를 좀 보호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